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 시간에 장내 기생충을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 한 건 이제 한 번은 선충이었었고 또 한 번은 흡충과 조충. 이제 오늘은 또 종류가 많이 다른 원충, 프로토조아로 이제 바뀌게 되겠습니다. 이 원충은 다시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 크기가 이 원충은 반드시 현미경으로 봐야만 되고 경우에 따라서 현미경 1000배, 그러니까 현미경은 그냥 보통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배율이 높은 걸로 봐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균이나 무슨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그런 점이 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원충이고, 선충은 뭐 눈으로 그냥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는 큰 거고, 또 뭐 최소한도 1cm나 뭐 몇 밀리미터나 이 정도 되는 것들이고, 또 흡충, 조충도 상당히 이렇게 눈에 보이고, 조충은 뭐 굉장히 크죠. 10m까지 된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학문 자체도 같은 기생충이라 하더라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충을 공부한다 그래서 원충학, 그 프로토주올로지 이렇게 부르고, 지난번 거는 이제 선충은 선충학 해서 네마토돌로지 이렇게 부르고요. 이제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오늘은 원충인데 또는 원생동물이라고도 하고, 여기 중요한 것들이 이제 이지라메바, 람불편모충, 이 람불편모충도 그 페루의 자료에 보니까 50% 감염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지라메바하고 람불편모충이 둘 다 수질오염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고요. 대장선모충은 이제 좀 중요성이 이 둘에 비하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 오히려 이제 요 아래에 있는 와포자충, 와포자충은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 와포자충이 있고 또 하나는 작은 와포자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말씀드리고, 사람 등포자충 이름이 굉장히 사람이고 그다음에 등포자충입니다. 등포자충. 사람 등 포자충이 아니고 사람 등 포자충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원포자충, 미포자충 이런 식으로 포자충류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인체에 중요한 장내 원충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요. 자, 이질아메바 이거 이제 조금만 자세히 들어가. 이질아메바는 여기 보시면 시궁창 아메바라고 있죠. 이 시궁창 아메바는 모스코바 시내에 있는 그 시궁창에서 분리한 아메바인데, 이 아메바는 혼자 살아요. 혼자 살아가지고 기생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시궁창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살고 분열하고 또 살고 분열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게 아마 선조격이 아닌가, 이질아메바의 그 선조로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형태가 똑같아요. 거의 이질아메바하고 이 시궁창 아메바는 거의 똑같은데, 이 이질아메바는 이제 시궁창 아메바가 아마 사람이 뭐 어떻게 하다가 시궁창에 있는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사람 몸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장에 막 그 조금만 파고 들어가니까 피가 쫙 있으니까 막 영양물질이 아주 풍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메바가, 야, 시궁창에 있는 것보다는 사람에 들어가니까 이게 훨씬 먹고 살기 편하네. 그래가지고 점점 진화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에 들어오는 걸로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영양형이라고 제가 써 있는데, 요렇게 동그랗고 가운데 점이 있는 거, 이거는 이 아메바의 핵이에요. 핵. 이 핵이 한 개가 있습니다. 이 영양형에.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포랑이 되면서 핵이 두 개 내지 네 개까지 이렇게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핵이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죠. 두 개짜리, 요거는 네 개짜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포낭이 되면서 이 포낭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요것도 딱 그 저 낭을 뒤집어 쓰고 아주 막 얼려서 막 영하 40도 50도 되기 전까지는 잘 살아 있고, 사람이 먹으면 또 감염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여행자 설사, 이 여행자 설사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가령 뭐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뭘 잘못 먹었는지 이제 설사를 심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대 원인이 원충이에요. 원충류. 그 중에 이제 거의 일본에 가까운 게 이지라메바고 두 번째가 좀 이따 말씀드릴 람불표모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작은 와포자충이라 해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중에 들어가는데 이 세 가지가 여행자 설사의 3대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도 해외 나가서 조심하라고 이제 막 자기네 그 이렇게 매뉴얼에 써 있는 걸 보면 이 여행자 설사 주의하라. 왜냐면 뭐 물을 잘못 먹으면 하여간에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그 호텔에 있는 냉장고에 들어있는 그 뚜껑이 있는 최소한도 호텔에 있는 뚜껑이 달린 거는 생수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양치질을 할 때 그 물도 이제 저는 사실 그 꼭지물 틀어가지고 양치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생수로 하는 게 더 생수로 물을 아까워가지고 이제 좀 생수가 귀할 때는 좀 쓰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뭐 그냥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할 때는 몇 번 생수로 좀 해가지고 하는 게 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 이제 여행자 설사인데 이 이질아메바는 우리가 이질증 해가지고 피똥을 눈다 이게 아주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렇게 뇌리에 박혀 있는 이질에 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질이 이제 사실은 세균성 이질이 있고 아메바성 이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메바성 이질을 말씀드리는 거고 세균성 이질은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뭐 증상이나 이런 거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치료가 좀 다르고 세균성 이질은 항생제를 쓰는 반면에 이거는 이제 항아메바 약제를 써야 되는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장벽을 침범하고서 간에다가 고름을 만들어요. 간에 이제 간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요. 축구공 같이 이렇게 툭 튀어나.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환자가 그 와서 이제 이렇게 톡톡 두들겨 보면 무슨 물이 좀 진한 물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톡톡톡 이 촉진이 이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찍어보면 이 안에 무슨 뭐 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보니까 고름인 거예요. 이 아메바가 만든 고름이 간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사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온몸에 아메바가 다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포낭인데 이 포낭이 그 페루에서 50% 감염됐다는 거를 요거를 보고 10명 중에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10명 중에 5명이 나왔다. 그래서 50%. 그러니까 몇 명 검사했는지는 지금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뭐 몇천 명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중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다행인 하나인 거는 그렇게 50%나 감염이 돼 있으면 어린아이들이라도 상당수는 이렇게 막 증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면역이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좀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비교적 좀 이겨내요. 이겨내고 요 포낭형이 대변에 나오는 걸로 그냥 대체 올이에요. 그 증상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전파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요게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는 전파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포낭을 배출하는 아이들을 찾아내 가지고 치료를 해야 돼. 약을 줘야 돼. 증상은 없지만 그래 가지고 이거를 포낭을 갖다 없애버려야만 그 지역에 이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 아메바를 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낭을 만드는 배출하는 아이들을 갖다 다 색출해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도 또 간단하지 않거든요. 좀 이따 또 말씀드립니다. 이질 아메바 여기 보면 세계적으로 분포하고요. 뭐 어느 나라에 없는 나라가 없을 만큼 많고 페루에는 50% 감염률을 보이는 지역이 이제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1950년에서 1980년대까지 여러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직접 한 것도 있고, 한 유행도는 5 내지 10% 정도. 10% 정도 되면은 뭐 난리법석이죠. 뭐 난리가 납니다. 아주 뭐
야, 어떻게 이질암에바가 10%나 되냐. 그 이제 보통 좀 약간 안심하고 이렇게 좀 있는 거는 0.5% 정도까지 떨어지면 이제 아유, 그래도 좀 낫다. 0.5%면은 200에 하나가 되나요? 100에 하나면 1%죠. 그러니까 200명 중에 하나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좀. 근데 지금은 0.5%보다 더 떨어졌어요. 더 낮아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그 환자를 보기가 어렵게 이렇게 된 상태. 개발도상국들은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메디피스가 만일에 보건의료를 특화해가지고 좀 전문적인 그런 NGO로 이렇게 강화되려면 이런 이질아메바나 이런 거를 람볼페모충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래야만 이게 가능합니다. 다른 NGO들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NGO들은 모르니까 무슨 이질아메바증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도 우리가 영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좀 많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낭 배출자 거의가 무증상으로 이제 되는 건데 전파에 관여하고 그래서 이런 포낭 배출자를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농양 등 합병증으로 이건 이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이유는 간이 그냥 다 이 그 고름으로 꽉 차가지고 간 기능이 이제 확 떨어져 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수인성 질병이고요. 오염된 물을 통한 감염이 대다수고 야채 채소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검사. 우리가 물이 이게 깨끗한 물이냐 먹어도 되냐 이거 검사할 때 여러 가지 세균도 하고 뭐 바이러스도 하고 근데 이제 아메바나 또 람볼펜모충도 사실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진단은 그 급성기에는 영양형을 검출하고 만성기에는 이제 증상이 별로 없는 이런 상태에는 포낭만 배출이 돼요. 그래서 포낭을 아까 보신 그 동그랗게 생긴 그거를 시스트 캐리어라고 해가지고 포낭 배출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포낭 배출자는 절대적으로 관리를 할 때 포함이 돼야 되고 증상이 없이 나는 아무 증상 없어요.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래도 잡아서 그 약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간별 진단해야 될 것, 대장 내시경으로도 이제 보는 방법. 자, 약제를 한번 볼게요. 이 약제는 뭐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관리가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메트로나이다졸이라는 약이 이제 전문 약이 있습니다. 메트로나이다졸하고 티니다졸하고 오르니다졸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상품명으로는 플라시닐, 파시진 이거 저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 들어가면 금방 다 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를 하루에 1 내지 2g을 1 내지 2g이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알로 쳐도 뭐 한 6알 이 정도 되는 그런 양인데 그거를 3번에 나눠 가지고 하고 10일간 치료를 해야 돼. 10일간. 그러니까 이 아이들 이거 내는 아이들 와가지고 10일간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나하나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 먹는 동안에 뭐 아이들은 술 먹을 일이 없겠지만 어른들 경우에는 이제 술 먹으면 이게 간 독성이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간에 고름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이 약까지 먹으면 이제 술까지 먹으면 이제 간이 완전히 그냥 망가져가지고 크게 고생한다 이제 이런 이 정도로 이질아메바 말씀을 간단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람볼펜모충인데 이것도 페루 그 지역의 저 수상 가옥이 50%나 된다는 건데 이건 특징이 뭐냐면 소장을 침범하는 게 달라요. 이질아메바는 큰 창자, 대장을 침범하고 이 람볼펜모충은 소장을 침범하기 때문에 전혀 기생 장소가 다르고 또 장벽으로 뚫고 들어가서 피를 나게 하지 않아요. 피나게 안 하면서 그럼 어떻게 병을 일으키냐? 점막이 이렇게 장점막이 이렇게 있으면 점막에 붙어요. 붙는데 제가 그 사진을 찾다 없어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그 점막에 쫙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우리 장점막이 이 기생충에 의해서 완전히 커버가 돼 있으면 장점막은 그냥 다 이렇게 덮여 있고 바깥에는 전부 이 람불 표모층이 쫙 다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음식물이 흡수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데, 어, 요놈은 이제 그래서 피가 섞인 설사를 초래하는 아메바하고는 달리 이거는 그냥 물설사. 처음에 물설사로 일으켰다가 나중에 이제 좀 진행이 되면서 그 지방이 음식물 먹을 때 이게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람불표모층이 쫙 이렇게 커버를 해가지고 장을 이렇게 뒤집어 싸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 흡수가 안 돼서 이 지방이 그냥 그대로 지방이 좀 이렇게 썩어요. 썩어가지고 대변으로 이제 나오니까 어, 지방이 아주 많은 대변이 썩어서 나오면 얼마나 악취가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병은 굉장히 악취가 심한 그 지방변을 갖다 만드는 그리고 이제 흡수장애 일으키고 자, 요것도 여행자 설사의 중요한 3대 원인 중에 하나로 인정이 되고 있고요.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많이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게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페루에 또 50% 감염이 보이는 지역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떠냐? 요것도 1960년, 70년대까지 5 내지 10% 정도로 굉장히 많았고 2000년대까지도 0.5% 정도 포낭 양성률 보이고요. 여기 아래 보이면 서울 물 아리수 이거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 국민들이 사실 전혀 모르세요. 모르는데 그 아리수를 만드는 그 현장에 가면은 거기 이제 그 요원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특수 검사하고 막 하루 종일 이 물 샘플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안전해야만 이제 서울시 수도국에서 이제 그걸 국민들한테 안전하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린이에서 감염이 높고요. 이것도 수인성 질병입니다. 물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페루의 거기는 그 수상가옥인데 아마도 그냥 그 강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 강물이 대변이 그냥 그대로 강물에 들어가잖아요. 예, 다 그러니까 버릴 곳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그냥 사이클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50%라는 게 참 깜짝 놀랄 일인데 그리고 소장 점막에 부착해서 이제 병변을 일으키고 소장 점막에서 무수히 증식하고 점막 전체를 뒤덮는 경우도 이제 있는데 궤양은 만들지 않아요. 이게 조직을 파고 들어가는 능력은 없어요. 그냥 커버만 하는 거예요. 커버만 해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흡수가 안 되게 만들어. 그래서 묽은변에서 시작해서 지방변으로 발전되고 지방변은 악취가 매우 심하고 또 가스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방구를 그냥 막 방구 끼고 그 꾸룩꾸룩 또 배가 이렇게 항상 그런 증상이 이제 보이는데 이것도요 어린아이들도 걸려가지고 좀 고생 조금 한 다음에는 면역성이 이제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 영양형은 거의 다 없어지고 이제 포낭만 딱 만들어져가지고 포낭만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 포낭은 환경에 가면은 저항성이 있어서 오래 생존해요. 그래서 전파에 이제 관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이제 있죠. 예, 치료는 마찬가지로 메트로나이다졸을 쓰는데 요거는 이제 용량은 약간 작아요. 750ml 정도 쓰는데 하루에 요거를 3번에 나눠서 먹고 5 내지 10일간 사용을 해서 이것도 관리가 쉽지가 않은 그런 치료 방법을 갖다 가지고 있고 이게 또 한 번 치료해도 얼마 지난 다음에는 그 나쁜 물을 먹으면 또 감염이 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영구 면역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내가 감염되어 있는 동안에 면역성이 좀 발동을 해가지고 이제 한동안은 좀 요 포랑만 배출하고 이제 증상이 없이 그냥 건강한 것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지난 다음에 포랑도 어느 정도 이제 배출되면은 이제 끊기거든요. 그런 다음에 새로 감염이 되면 또 새로 또 해서 이제 막 증상 또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영구 면역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와포자충이라는 거. 이 와포자충은 요번에 특수 염색을 해야 되는 건데 특수
테크닉이 필요한 건데 일반 보건소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보건소가 한 곳도 없을 겁니다. 한 곳도 없고 그리고 이 환자가 숫자가 아주 많지가 않아. 이거는 감염률은 높아도 병으로 발전하는 경우라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심한 환자는 많지가 않아. 여기 이제 두 종이 있습니다. 작은 와프자충, 또 사람 와프자충. 이 와프자충이라는 거는 이제 장에 이렇게 와가 있어요. 선와라고 해서 선와가 쑥 들어간 거기에 와에 기생한다고 해가지고 와프자충인데, 근데 여기 보세요. 건강한 사람에서는 이 건강한다는 말은 면역 기능이 좀 제대로 이렇게 발동하는 사람에서는 물설사 한 7일 정도 한 다음에 자연 치유가 돼. 치료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없어져요. 우리 면역 활동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면서 다 이제 쫓아내 버려요. 그래서 그냥 정상인 사람에서는 일주일만 버티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돼 버려서 이 당국에서도 질병관리청이나 이런 데서도 그냥 뭐 일주일 있으면 다 지나가니까 신문에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감염이 얼마나 있느냐? 상당히 있어요. 제가 곧 말씀드릴게요. 근데 면역 결핍 환자, 예를 들면 뭐 암이 걸려가지고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또는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이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한 지속적인 설사와 탈수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그야말로 본 앤드 스킨만 남아요. 뼈하고 이 스킨만 남고 지방 조직이나 근육이나 이런 게 다 그냥 없어지고 그 본 앤드 스킨만 남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요건 이제 와포자충증 환자에서 검출한 난포낭인데 이 사진 자체가 제가 어디서 찍었냐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에이즈 환자의 대변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에이즈 환자 대변을 갖고 와 가지고 하려니까 뭐 얼마나 그 번거로운지 이게 잘못하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이제 막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실험실에서 감염될 수도 있거든요. 이 에이즈가 얼마나 감염되기 쉬우냐 하면 간호사들이 이제 그 안경을 안 낀 간호사들이 이제 이렇게 마스크만 하고 눈은 이제 내놓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수술 같은 거 할 때나 뭐 이렇게 다 인시전을 했는데 에이즈 환자 장기에서 이렇게 피가 탁 튀잖아요. 그 피가 한 방울이 아주 미세한 피 한 방울이 딱 눈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에이즈 걸려요. 그 간호사가 걸려버렸다. 그만큼 이 에이즈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심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에이즈 환자하고 뭐 악수를 한다든가 뭘 해서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데 하여간 자기한테 오면은 에이즈가 쉽게 감염이 되고 또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엄마가 이제 에이즈에 걸려요. 엄마가 걸리는 거는 이제 보통 보면 남편이 이제 딴짓을 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바깥에 가서 이렇게 뭐 그래가지고 이제 걸려와가지고 자기 부인을 감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외도를 해가지고 와서 부인을 감염시키면 그 부인이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에이즈에 걸려 있는 동안에 이제 아기를 가지잖아요. 그럼 아기가 에이즈에 걸린 채로 이제 그 나오는 거예요. 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오래도 못 살아요. 그 면역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에이즈가 굉장히 무서운데 그 에이즈 때 사람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직접 죽는 원인은 뭐냐? 설사. 그러니까 도무지 멈추지 않는 설사. 아무리 뭐 약을 주고 해도 설사가 계속돼서 하루에 이 사람이 2리터를 먹는데 음식을 설사를 3리터를 하면은 이 사람이 2리터를 먹고 3리터 설사하면은 1kg거든요. 하루에 체중이 1kg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1kg씩 빠지면 열흘만 하면 10kg 빠지는 거예요. 그거를 한 몇 달 하면은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어느새 20, 30kg로 완전히 그냥. 근데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여기 미국 사람인데 에이즈 환자 이 사람 이제 부검례인데요. 지금 뭐 여기도 뭐 그냥 갈비뼈
밑에 이게 막 살이 다 없어져 가지고 이 다리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almost bone and skin만 남아 가지고 이 사람은 설사를 했는데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런 환자가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치료를 해도 이 설사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망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에이즈 환자가 한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조금 들어간 건 같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에이즈나 또 뭐 암 환자의 경우에도 그 항암제 같은 걸 쓰면은 면역 기능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도 이 크립토 작은 와포자충이나 사람 와포자충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환자 수는 너무너무 드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같은 데서 1년에 한 뭐 두세 명 정도 환자밖에 그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과에서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 이제 와포자충증도 여행자 설사의 3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와포자충증에 대한 연구는 역시 영국, 미국이 가장 앞서가 있어요. 영국, 미국에서는 그 데이케어 센터 있잖아요. 데이케어 센터 그러니까 아동들 저 유아원이나 뭐 저 이런 그 뭐 유치원이나 이런데 가가지고 그 거의 모든 그 유아원이나 유치원들이 이 와프자충 검사를 다 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어. 그만큼 미국, 영국은 이게 활발한데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뭐 한 1, 20년 동안 역설을 했는데도 이게 좀처럼 환자 수가 워낙 적으니까 우리나라는 상황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때는 한국에서는 작은 와포자충이라는 거가 그런 기생충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국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 전문가인 저도 모르고 미국을 갔으니까 거기 갔더니 이런 걸 막 연구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런 걸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갔다 와가지고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한 10년 동안에 제가 뭐 실험 그 쥐를 이제 면역 억제를 시켜가지고 쥐에서도 발현도 시켜보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2000년대 이제 들어와가지고 서울에서 연구 저기 조사도 하고 전라남도에 조사했는데 전라남도에 10%가 이게 남포낭 양성. 그리고 전라남도 중에도 특히 곡성군하고 화순하고 거기가 광주 옆에 있거든, 광주. 그래서 이제 화순에 가서도 이제 주민들 검사를 했더니 화순군 주민들은 40%가 감염이 돼 있어요. 40%가 이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증상이 없지만은 만일에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이 거기 생기면 그 사람은 사망에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거를 40%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당국은 전혀 모르고 있고, 그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전라남도 전체가 10%가 가지고 있어요. 서울은 0.5%밖에 없어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리고 이제 소들이 감염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게 소가 이제 감염원이 된다는 게 문제고, 그리고 이제 어린이와 면역 결핍 환자에서 감염률이 높고, 이것도 수인성 질병이고, 이게 서울 아리수에 대해서도 정기적 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 점막에서 무수히 증식하고, 이거는 묽은 변을 배출하는데 하루에 71회 아마 저기 학문이 다 없어졌겠는 71번이나 이거를 도저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만큼 그러니까 못지 않는 아무리 뭐 저 지사제 약을 먹어도 그 이 크립토가 그냥 워낙 장을 다 뒤집어 쓰고 있어가지고 설사변은 7리터를 하는데 하루에 우리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루에 7리터 못 먹어요. 이따만 실험 선수가 먹어도 7리터면 7kg이거든. 7kg이면 음식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양인데. 근데 이게 설사가 7리터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환자는 딱 오면요. 링겔을 달아가지고 그냥 쫙쫙쫙쫙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 엄청 빠른 속도로 줘야만 이 플루이드 밸런스가 이제 유지가 돼요. 다만 건강한 사람에서는 면역 반응이 발동해서 7일 정도 지나면 자연 치유가 돼버려요. 약도 필요 없고.
이거 참 묘한 거죠. 이게 묘한데. 그러나 에이즈나 이런 면역 결핍 환자에서는 설사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흡수 장애와 극심한 체중 감소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제일 환자가 많아요. 미국에는 에이즈가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치료는 니타족사나이드가 나왔는데요. 이 약제의 효능에 대해서 아직도 좀 여러 가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상인은 치료할 필요가 없죠. 자연 치유되니까. 다만 이제 에이즈 환자나 이런 환자를 어떻게 좀 치료해야 되는데 이런 니타족사나이드 이런 거 주는 것보다는 그냥 플루이드 빨리 공급하고 그다음에 만일에 면역 억제가 돼 있다 그러면 면역 억제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보충하는 어떤 그런 요법을 갖다가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사람 등포자충증, 아이소스포리아시스인데 이거는 많지가 않고 세계적으로는 뭐 좀 증례가 많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증명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사람 등포자충, 아이소스포라 벨리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뭐 소가 있다든가 이런 게 필요가 없고 건강한 사람에서는 가벼운 증상으로 그냥 경과를 하는데 이것도 면역 결핍이 있는 환자에서는 지속적으로 설사와 탈수를 초래하는데 아까 그 와포자충보다는 훨씬 가볍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치료 약제가 박트림이라고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혹시 박트림이라고 항생제인데 옛날에 선전도 많이 텔레비전에서 뭐 박트림 뭐 이러고 그 성병 이런 거 할 때도 박트림 이건데 드라이메토프림하고 설파제가 합쳐진 건데 10일간 투여하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엑스레이 사진은 우리 국내 사람 등포자충 환자인데 여기 이 김메달의 김은 누구냐면 우리 이사님 김민재 교수예요. 김민재 교수고 이제 이 논문의 교신 저자는 저고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재밌게 이걸 했는데 서울대병원 케이스입니다. 서울대병원 케이스인데 이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게 뭐냐면 환자가 이렇게 바로 서서 엑스레이를 찍은 거예요. 누워서 찍으면 또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여기 보시면 까만 이게 보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보이는 여기 플루이드 레벨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가스가 차 있는 거예요. 공기가 차면 이게 새까맣게 보입니다. 이 폐도 공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가 장에 이렇게 가스가 많이 차면 장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거의 안 보여야 되는데 여기도 이제 조금씩 가스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가스가 많이 차 있는 거고. 그리고 장이 굉장히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장이 원래 이렇게 가느다랗고 이게 싱싱한 건데 건강한 건데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장이 터지기도 잘 터져요. 그래서 복막염도 일으키고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증례 보고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드문 거고 증례 정도만 나와 있다는 걸. 그다음에 사이탄 원포자충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사이탄 원포자충도 사이클로스포라 사이타넨시스인데 이 사이클로스포라도 국내에는 많지 않아요. 우리 국내에는 증례 정도가 보고되어 있어요. 증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건 미국이나 영국이나 오히려 이런 데가 더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과테말라에서 그 나무 딸기라 해가지고 라스베리라는 딸기 종류인데 아마 나무 딸기라는 게 있나 봐요. 라스베리. 이 라스베리를 저기 먹다가 거기에 붙어 가지고 있는 이 사이클로스포라의 그 오시스트를 먹어 가지고 감염이 된 거 이런 게 있었고 최근에는 또 미국에서 베이절이나 고수도 있고요. 브로콜리나 양배추 이런 거가 들어있는 야채 샐러드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건데 거기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혼이 났죠. 이것 때문에 이 야채 샐러드를 먹었는데 이제 감염이 된. 이것도 이제 설사, 식욕부진,
뭐 메스꺼움, 구토, 뭐 복통 이런 걸 일으키는데 증상이 뭐 무지무지하게 심해가지고 환자가 뭐 사망한다든가 이런 거는 별로 보고된 적은 없어요. 이 사이클로스포라는 비교적 좀 그래도 견딜 만한 정도로 이것도 치료는 박트림 항생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포자충류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미포자충류는 마이크로스포리디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또 종이 여러 종이 있어요. 이 종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이걸 미포자충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합쳤는데 설사의 원인이 되고 있고 우리 국내에는 연구가 거의 안 된 부분이 이 미포자충류예요. 환자를 사실은 제가 몇 증례를 찾았는데 이것도 항생제 치료하면 되고 좀 특이한 미포자충류입니다. 이렇게 플라젤라가 이렇게 나오는 참 재밌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전자현미경으로는 이렇게 보이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플라젤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까만 게 여기에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있죠. 이게 안에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전자현미경은 이렇게 쫙 자르거든요. 자르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간 게 지금 여기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플라젤라가 이제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미포자충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세계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이질아메바하고 람볼페모충. 그다음에 아까 그 정상인에서는 자연 치유되는 작은 와포자충, 사람 와포자충이고 뭐 그 정도, 그 세 가지 정도나 그 정도 말씀 강조를 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